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시스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톱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번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시스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톱이라는 프로그램은 전기장이나 자기장과 같은 전자기학 관련된 시뮬레이션들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지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두 코일을 만들고 서로 무선 충전을 시키는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석까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 앞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안시스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톱이라는 문구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안시스닷컴에서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 안시스 일렉트로닉 데스크톱 스튜던트를 하면 무료로 학생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버전은 사실 많은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뭐 아무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가지고 설치를 끝내시면 되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 정품 라이센스를 돈 주고 얻은 이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키면 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네, 프로그램이 켜지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송신부와 수신부의 코일을 모델링해서 이게 기본 바탕이 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뽑을 때 그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냥 3D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동아리 이름이기도 하는 메쉬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코일에 유도된 전압 그래프 같은 거를 도출한 다음에 코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분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링 과정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켜졌으니까 U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기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이걸 이렇게 펼쳐보고 이런 파일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학 관련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맥스웰이라는 걸 누르고 3차원이니까 맥스웰 3D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런 바탕이 나오게 되고 여기 창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선 3D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익혀볼 텐데, Shift를 하고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방향은 그대로 둔 채로 시선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 휠을 누를 수가 있죠. 이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Shift하고 Alt하고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 축소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은 뭐 그냥 휠만 이렇게 해도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으니까 번거롭게 하진 않겠습니다. 컨트롤 H 하면 참고로 이때까지 만들었던 그 물체들을 숨기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고, 네, 기타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지만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하고 Shift 좌클릭을 해서 렉이 좀 걸리네요. 네, 렉이 풀려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향을 보는데 여기 아래 있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그냥 원하는 방향에 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일은 보통 원통 모양이니까 일단 원통을 누르면 이렇게 점들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아무데나 점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Shift를 네,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이 창 뜬 상태에서
또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0,0,0에 Z축 방향 반지름 10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하고 높이 10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고요. 네,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주로 그냥 이렇게 누르고 F5를 누르고 F4를 누르고 F3? F3? F3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고 반지름만큼 펼치고 높이만큼 높여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각각 뭐 속성들을 볼 수 있고 뭐 색깔도 뭐 원하는 대로 바꾸고 이렇게 뭐 다양한 속성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지름하고 높이를 이렇게 마우스로 하면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변수 같은 걸 지정하고 뭐 값을 대입하거나 그냥 처음부터 값을 대입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티 실린더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한 창이 뜨게 되고 중심의 좌표하고 방향 아까 만드는 다른 방법 원통을 만드는 다른 방법에서 볼 수 있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만약에 라디우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변수를 추가할 거냐고 묻는데 네, 변수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아까 너무 컸으니까 한 0.4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판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도 아예 변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로 하고 한 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한 원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코일은 이렇게 아예 꽉 찬 원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통 가운데가 구멍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린더를 복사하고 붙여놓으면 이게 하나가 똑같은 게 더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라디우스하고 H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멍을 낼 크기만큼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작은 실린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실린더에서 이 실린더를 빼야 하므로 이 실린더와 이 실린더를 동시에 클릭한 뒤에 서브트랙을 누르면 실린더 1에서 실린더 2를 뺄 거냐고 묻습니다. 네, 맞으니까 OK를 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도넛 형태 실린더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추후에 만들 실린더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TX 코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질은 바꿀 수 있는데 나중에 한 번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신부 코일을 완성했으니까 수신부 코일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복사해주고 아까와 같이 그냥 붙여넣으면 똑같은 위치에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코일의 이름을 일단 RX 수신부 코일을 뜻하는 RX 코일로 바꿔주도록 하고 위치를 이제 바꿔줘야겠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위치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진짜 움직일 수 있는데 무브를 활용하면 이렇게 얼마나 이동할 건지 막 그런 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점이나 누르고 Z축으로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키보드에 Z를 누르면 이 방향이 Z로 고정이 되고 X, Y를 각각 키보드에서 눌러서 특정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냥 임의의 값을 이용해서 무브를 하고 이 무브를 누르면 또 얼마나 이동을 시킬 건지 물어봐서 깔끔하게 10으로 딱 하면 이제 뭐 나름 콜같이 생긴 이 두 개의 구조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크기도 조금 같은 크기면 조금 어색하니까 반지름도 조금씩 뭐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한 2배로 줄이고 빼는 것도 빼는 애도
펜에도 2배 정도 실어주면 이제 수신부와 송신부 코일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3D 모델은 뭐 이미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앞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솔루션 타입을 일단 트랜지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트랜지언트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어디로 전류를 흘릴 건지 이걸 좀 입력해 줘야 돼서, 이 모델러의 surface 이걸 눌러주고 둘 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모델러, 이제 방향을 고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가 Z 방향이니까 그냥 X, Y를 빼고 무엇이든지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방향이 선택되게 되고, 이 전류는 그냥 한쪽으로 흘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전류를 이렇게 양쪽 모두에 흘릴 필요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켜서 하나를 삭제해 주도록 해야겠죠. 이제 이 만들어진 섹션 두 개를 또 같이 클릭한 뒤에 모델러 불리한 separate bodies 하면 none입니다. 이게 한쪽씩.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하나씩 그냥 삭제해 주시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전류를 인가할 단면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각 단면적에 이제 전류를 인가하기 주기 위해서, 일단 근데 RX는 수신부 코일에는 전류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신부 코일에만 일단 전류를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gn Excitation 누르고 코일 터미널을 하면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방향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는 사실 턴수를 의미하는데, 실험에서 이용한 그 턴수와 동일한 턴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도 깔끔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코일 터미널로 RX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단면적씩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각 단면적에 전류를 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한 뒤에 Assign Excitation 그리고 콜 터미널을 하면 방향과 함께 이 하나의 창이 떠서 이 Number of Conductors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값은 실험에서 이제 코일을 감을 때 얼마나 몇 바퀴를 돌렸냐, 전선을 몇 바퀴를 돌리나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신부 RX 코일에는 한 8 정도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X는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 수신부 코일이니까 조금 더 많이 감아주는 이렇게 콜 터미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RX 섹션하고 TX 섹션이. 그리고 이제 전류를 실제 흘리는 거는 TX만 흘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여기 콜 터미널 두 개가 추가된 걸 보고 이제 add winding을 하면 전류를 흘릴 창이 나오게 됩니다. TX는 저희가 교류 전류를 흘려야 이제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사인 형태의 교류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사실 그 실제 실험에서 넣는 교류 전원의 주파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름도 TX에다가 흘릴 것이면 TX 와인딩을 해주고 OK를 눌러주면 여기 TX 와인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X 와인딩도 마찬가지로 사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안 해줘도 되긴 한데 형식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안 해주면 오류가 뜰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냥 필요가 없더라도 항상 그냥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류는 안 흘릴 거니까 0 암페어를 흘려주고, 이제 각각 이 콜 터미널 1, 2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각각을 RX하고 TX에다가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와인딩에 터미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터미널 하나를 우클릭해서 Add to Winding을 눌러주면 이제 어떤 와인딩에 누를까 하는데, 수신부니까 TX를 잘못했네. RX네요. Add to Winding RX를 해주면 1에다가 여기에 이제 콜 터미널 2가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했네요. 2니까 전류를 아 2가 RX니까 네, 이름 설정을 사실 잘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1인 TX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 와인딩에 터미널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메쉬를 딱 설정해 주기 위해서 드로우를 누르고 리전을 누르면 사실 알아서 되긴 하는데 100 정도를 누르면, 이걸 사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첫 번째 거에다가 100을 입력하면 이 주위로 네모 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해석하는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더 키울 수도 있고 뭐 직사각형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렉이 걸리네. 네. 다음 이제 모델과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완성됐으므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nalysis 이 부분을 우클릭해서 솔루션 셋업, 솔루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누르면 이 창이 열리게 되는데, 셋업 1 이름 그대로 하고 이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해석을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총 소요 시간 뭐 50 마이크로세컨 하고 5 마이크로세컨씩 나눠서 10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또 이 교류 전원의 주파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 누르면 여기 셋업 1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아까 만든 셋업 1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깁니다. 네. 한번 프리뷰를 해보면 여기 원래 이렇게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건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했으니까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번 해보면 여기 또 오류가 있네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직 물질을 지정해주지 않았는 것 같네요. RX하고 TX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클릭하고 Assign Material을 하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물질 목록을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전선은 구리가 대부분이니까 구리를 검색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컵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배경은 진공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직도 안 되네요. 솔리드 와인딩, 솔리드. 코일 터미널 1이 1보다 이걸 한번 0으로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레이드가 0보다 커야 되는데 1
아, 1로 맞춰야 되나 보네요. 1로 맞추면 이렇게 되네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보면 네, 프리뷰도 이제 뭐 제대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체크 역시 제대로 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Analyze All 해주고 저장할 위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제 진행률과 함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다 간단한 거는 빨리 걸리기도 하는데 이제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은 하는 거는 사실 연구에서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걸 우클릭해서 transient report rectangular plot 하면 어떤 변수로 그래프를 만들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는 얼마나 유도가 되는지 유도된 전압 tx에서 유도된 전압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고 나중에 뭐 파라미터 수입 같은 걸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설정해 줘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유닛 리포트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된 전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곡선이 사실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솔루션 셋업을 할 때 타임 스텝을 좀 더 줄여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래프를 수정하기 할 때 뭐 축의 크기를 키우거나 뭐 글씨를 바꾸고 뭐 그런 부분은 모두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프를 더 매끄럽게 얻을 때 아까 타임 스텝을 바꿨는데 메쉬를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메쉬를 설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로 오고 베큐에 있는 리전 해서 메쉬 오퍼레이션 인풋 인사이드 셀렉션 길이를 바탕으로 하는 메쉬라고 하네요. 지금은 메쉬 하나의 최대 길이가 12mm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고 더 이렇게 늘려주면 메쉬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 더 예쁜 그리고 정확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도된 전압 그래프는 얻어보았으므로 자기장 분포를 어떻게 얻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분포는 아마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모델에서 평면 어느 평면으로 자기장을 봐야 될지 이렇게 미리 한번 보시고 저는 XZ로 한번 YZ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사실 YZ나 XZ는 사실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자기장 분포는 여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필즈 자기장을 누르면 이렇게 또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뭔가 생기게 되고 클릭하고 애니메이트 영상으로 바꿔주면 또 이것도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시간에 따라 자기장 분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자기장 분포가 올바르게 나타나지는 것 같진 않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자기장 분포를 시간에 따라서 영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있어 보이는
네, 결과입니다. 네, 이상으로 안시스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